네, 자 최종의 진짜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지리한 장이었었고 코스피 반등 잘 줬다가 다 토해내 버렸기 때문에 자 오늘 좀 좋았다가 말았는 좀 섭섭하지 않았나. 오히려 오르긴 오랐지만 자 장중에 2326포인트까지 왔었으니까 자 고점 대비 거의 한 1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2300 얼마냐면 26포인트 줬죠. 자 오늘 사상 최고치 2326포인트를 찍고 지금 고점 대비 12포인트 정도를 토해낸 겁니다. 자 이 양봉이긴 한데 0.2% 얘가 시초가니까 그죠? 시초가로부터 0.23 정도 양봉 바디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12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의 이런 강세 배경은 역시 기관들의 오늘 집중 매수, 기관들이 오늘 3천억 정도 산 것도 자 강세 배경이 되겠고,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인사들이 보시면 자 연이어 김상조 교수나 장하선 교수 같은 이런 자 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이 김상조도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고, 장하선도 소액주주 등등 해서 이들은 아무래도 이 불공정 거래,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이런 중소형 성장주들이 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그것 때문에 앞으로 배당이라든가 자 이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도 이 개선에 좀 기대가 되고, 최근에 오늘 장이 좋은 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금 강골에 자 그들 자 이 장하선 교수나 김상조 교수 이들을 자 인재를 쓰는 것도 자 이런 것도 영향을 조금 미친다고 봐야 되겠고, 자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북 정책도 자 지금 달빛 정책으로 비견되고 있는 이 문재인 지금 현재 대북 정책이 조금씩 윤곽이 나오죠. 이러다 보니까 한반도 전쟁 리스크가 사실상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자, 미국 트럼프의 어떤 이슈가, 탄핵론이 지난 주말에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찬성이 더 많았었죠. 48%나 찬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자, 사우디 가서 무기도 팔고, 이번에 좀 외교를, 첫 해외 순방을 사우디 가서, 자, 무기를 자, 규모가 얼마더라? 300조인가 얼마? 자, 이런 어떤 외교력도 좀 보여준 부분들, 이런 것들 해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또 강세였잖아요, 그죠? 자, 미국이 좀 강세였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코스피가 다시 또 한번, 자, 급등하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항상 어떤 흐름이 되냐면, 자, 지수 장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종목 장세로 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종목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장이, 자, 코스닥이 절대 나쁘진 않았죠. 0.3. 오늘 아침에 기업 상승 0.3% 가서 그렇지, 자, 그대로 기업 상승을 오늘 유지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지수가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였고, 자 종목은 오늘 꼼짝도 안 했지만 그래도 오늘 종목 장세도 오늘 같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잠깐 보시면은, 자, 코스피 지수가, 자, 2326포인트를 찍었다가, 다시 12포인트를 빠지면서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자, 이 종가 기준이더라도,
자, 사상 최대치입니다. 2300포인트 위에서, 자, 어제 2300포인트 찍고 오늘 2314포인트, 어제보다 한 10포인트 정도가 추가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종가 관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양봉으로 시초가가 지켜지는 그런 유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겠고, 자, 먹을 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 지수대에서 2300포인트에서 2310포인트에서 먹을 게 많은 거는 아니겠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익을 실현한다거나 매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이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닥도 오늘 좋았습니다. 네, 어제는 갭상승의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점프식 해놓고 지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 지지 캔들은 굉장히 좋죠. 아침에 갭으로 띄워놓고 그대로 지지 캔들이라는 거는 안 흔들리면서 계속 매물을 받았다는 뜻이죠. 매물을 다 소화할 때 나타나는 패턴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정비열은 지난 4월 달에 정비열이 됐고 21선과 61선과 코스닥 지수 이 흐름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비열이죠. 이 정비열이 만들어진 데가 4월입니다. 정비열은 네, 가장 강세다. 자, 보죠. 주가 21선, 61선. 자, 이거는 강세장이죠. 그래서 자, 코스닥도 오늘 아침부터 자, 절대적으로 매도는 하지 마세요. 매수는 종목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수급 확인하시되 오늘은 네, 자, 위험한 장은 아니니까 매도를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오후장에 오히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네, 반등을 조금 시도를 자, 했네. 자, 그리고 오늘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오늘 조를 했습니다. 오늘 자, 재판을 받았는데 둘이 눈도 안 마주쳤다 그러죠. 네, 40년 직인데 그렇게 언니 동생 하면서 못 살고 없이는 못 살았었던 관계인데 오늘 서로 눈도 안 마주쳤다. 얼마나 서로 맺힌 것이 많을까, 그죠? 서로서로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로 어떻게 나한테 내가 안 보인다고, 나는 이렇게 의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떠밀 수가 있을까? 서로서로 마음이 아마 상해 있을 겁니다. 예, 눈도 안 마주쳤다면. 과거에 여러분 재판받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시에 재판받을 때 보셨나요? 전두환이가 노태우 손을 탁 터치하니까 둘이 손을 잡습니다. 손을 맞잡죠. 자, 그러면서 둘이가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 배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그거 보고 아주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예, 전두환 노태우가 재판정에 나란히 한때 나라를 완전 쥐락펴락했었던 두 사람이 같이 재판정에 서가지고 선서를 할 땐가 서서 했는데 둘이가 손을 딱 잡습니다. 아마 아직도 영상이 있을 겁니다. 둘이 손을 딱 잡아요. 밑에서 잡을 때 어찌 보면 좀 찡하기도 하고 둘이가 네, 자, 우리는 한 배다. 끝까지 서로 미루고 하지 말자, 뭐 어떤 이런 모종의 암시였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안 그랬죠. 박근혜 최순실은 서로 눈도 안 마주치답니다. 자, 그리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답이 뭐였냐면, 자, 그동안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자, 18개 공소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유영하 변호사가 자, 지금 뭐 검찰에서 고소하고 있는 것들, 형사 사건 고소가 전부 기사 내용 아니냐, 언론에 나온 자, 언론 거를 가지고 지금 무슨 형사 사건을 하느냐라고 유영하가 자, 유영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변호사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검찰들 돈폭투 사건이 있었죠. 예, 돈폭투. 그리고 지금 좌천되고 있는데, 이 돈봉투 만찬에 대해서도 자, 유영하 변호사가 거론을 했었죠. 예? 이거는 자, 이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이들은 오히려 수뢰죄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는가, 기소를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역공을 좀 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얼핏 들리는데, 어쨌든, 자, 오늘 의미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바로 이 최순실과 오늘 동시에 재판을 받았던, 날이었었고, 사실, 자, 이들이 이렇게 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서게 된 거죠. 이 태블릿 PC 하나, 이 고영태가, 자, 태블릿 PC. 이거 고영태가 JTBC에 뭐 팔았는지 그냥 제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태블릿 PC 하나로 줄줄이 이 많은 사람이 구속이 되고 탄핵이 되고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바뀌는 19대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걸음이 된 게 바로 이 태블릿 PC 하나입니다. 진짜 이걸 나비 효과로 해야 맞겠죠? 나비 효과.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최순실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거 태블릿 하나,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죠. 순실이가 다 말아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청와대 식구들, 우병우, 뭐, 김기춘가라, 그들은 다 순실이가 말아먹은 거죠. 태블릿 그 관리 못해서. 안 그랬으면 지금도 우리는 모르고 까막눈으로 국정농단을 했는지 모르고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전두환이 그런 말을 했죠. 태호가 다 망했어. 태호가 다 말아먹었어. 그랬나? 그런 말을 했듯이 이번에도 딱 그 짝이었죠. 자, 계속해서 이제 뭐 지리한 재판 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단순간에 이게 탁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첫 재판이 있었던 거고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재판이 많을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공약이, 자, 민주당에서 공약 내는 게 200개가 넘었던 모양이네요. 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200개 넘는 이 공약을 100개로 압축하겠다. 많은 걸 폐기하겠다는 뜻이죠. 자, 200개 정도를 공약 중에 100개로 공약을 압축하겠다. 자, 어떤 공약이 앞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잘 보셔야 되겠네. 폐기되는 공약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거는 물론 뭐 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예 자체적으로 그냥 공약은 공약이지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통신료 인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 되겠죠. 인하는 다른 방법이겠죠. 통신료를 6천원만 인하를 내도 자, 통신 3사들이 3조 정도 자, 수익 냈던 걸 사라지고 1,000원, 만원 정도의 통신료 인하를 하게 되면 이들은 3조 정도 적자가 돌았습니다. 통신료. 근데 이게 국가기업이 아니잖아요. 국가기업들이 아닌데 개인 사기업의 통신료를 임의대로 내렸다가 이 통신 3사들이 3조의 적자를 입었으면 나라가 자, 세금으로 메워줄 거 아니잖아. 그죠? 자, 이런 거는 통신료 인하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 20대 이번에 결정적이었죠. 20대 이 표심을 잡는데 이런 젊은 층 공약들, 자, 최저시급 뭐 10,000원을 올린다든가, 요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했었죠. 그네들이, 자, 이 블로그 같은데 또 SNS를 통해서 자, 문재인 지지를 많이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이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 자금이 완전히 거덜나는 거죠. 우리나라. 이거 통신료도 좋아. 인하하고 공약대로 하고 10,000원 인하했어. 3조 적자가 났어. 3조 적자가 나니까 전체적으로 6조죠. 그죠? 6조. 3조 흑자에서. 그럼 6조를 예를 들어서 나라 세금을 갖고 메웠어. 이런 식으로 공약을 다 이행하려다가 그놈 그거 십시일반인 거는 주로 이렇게 뭐 통신료라든가 십시일반 같은 것은 사실 세금으로 메워서 도와줄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공약을 했으니까 다 지킨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못할 짓이죠. 그것도 나라를 생각 안 하는 거 있겠죠. 비록 공약은 냈지만, 다 때로는 나라 살림도 걱정해야 되는 거니까 어느 부분은 욕먹더라도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뭐 100개로 공약을 압축한다는 거고, 어느 거는 그 재료나 이슈로 올라간 게 있다가 그 공약이 폐기가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조금 가지셔야 되겠고.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문재인 지지율이, 자, 문재인의 국정 운영 자, 지지율이 무려 90%가 나왔습니다. 90%. 자, 원래 이게
예? 투표에서 지지율이 한 40 몇 프로 했나 그때 50% 했나 45% 했나. 자 50%가 안 되는데 자 그 반대편에는 중도도 있고 그 반대편에는 보수도 있었고 그죠? 보수도. 자 진보를 제외한 중도와 보수의 많은 표들 50%나 되는 예, 자 문재인은 싫어하는 쪽 뭐 아주 싫어해도 30% 정도가 나왔었죠. 왜냐하면 자익이다 진보 자 종북이다 해서 싫어하는 층이 많았었죠. TK 쪽에 이쪽에. 근데 그게 그렇게 많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90% 나온 거예요. 90%. 사실상 잘하면 예, 인물이 좋으면 이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셨죠. 그 홍준표가 대구에서 50% 나왔던 거 감안하면 이 90%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홍준표가 잘해서도 아닌데. 예. 그렇게 국정농단을 문제 삼고 전 국민이 촛불 집회까지 했던 사람들이 TK에서 무려 50% 이상이 홍준표를 지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표가. 그랬는데 지금 불과 얼마 안 돼서 자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8%대로 폭락을 했어요. 8% 폭락을 해서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과 지지율이 똑같습니다. 근데 자 그랬다가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90%까지 나왔습니다. 자 잘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잘하고 있고 어디야 인사 과정을 하나하나씩 보면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을 뽑은 것도 그렇고 또 국가안보실장을 또 군장성 출신 아닌 외교부 출신의 정의용을 뽑은 것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대통령 정책실장 장하성 교수나 이든 있던 소액 주주 활동을 했었기도 했고 이랬던 또 김상교 교수 같은 경우야 대기업 재벌 저격수잖아요.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그 납품단가 후려치기 이거 절대 못 보는 분들이죠. 이런 분으로 딱 포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이런 인사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거죠. 자, 말로만 했던 과거 역대 정권과 달리 뭔가 좀 정말 이 재벌과 이 경쟁 민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포진하고 있다. 자, 물론 이것 자체로 어떻게 보면 자칫 운영하게 되면 적폐를 청산하려고 센 사람들, 개혁이 필요한 사람들을 쓰지만 이 개혁을 하는 옛날에는 뭐였어요? 이 난세에 필요한 영웅이 있고 또 치세에 필요한 영웅이 있듯이 이번에 이런 개혁에 필요한 사람들로 해서 개혁을 하고 나서 계속 그것이 또 하나의 집단이 돼버리면 그것도 자칫 적폐가 될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 잘해서 참모들과 잘해서 자 적절하게 인사를 잘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박수를 받고 있고 지지율이 무려 90% 나온 거는 사실상 좀 경이롭네요. 엄청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지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21선 60선 타고 가는 강세장입니다. 코스피는 뭐 역사적 신고가 깨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 기관들이 이 많은 매물들을 쏟아냈고 오늘도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관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기관들이 오늘 300억 정도가 나왔었죠. 그런데도 자 21선 타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죠. 자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에는 자 주식 비중을 자 현금 비중보다 조금 더 높여가죠. 주식 비중을. 네, 그래서 코스피만 좀 좋다고 좀 착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코스피가 좋기는 하죠. 코스피만 좋은 게 아니라 코스닥도 지금 좋습니다. 개별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정부의 이런 정책들, 정책이 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죠. 미세먼지부터 해서 4대강 살리기도 나왔고, 자,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LNG 발전 또 이 풍력 태양광 그리고 경유차 경유차를 없애면서 전기차 시장이 더 빨리 열릴 거라 해서 전기차 태양광 풍력 LNG 등등 자 이런 정책에 또 자 우리가 주목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시 4대강 살리기 자 이에 관련해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자 MB시대 때 했던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정책 감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4대강 전면 재조사 지금 여러 차례 몇 번 조사를 했습니다만 전부 다 자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이 보수 정당에서 자 진행한 거라 못 믿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면 재조사를 얘기를 했고, 다시 MB가 아주, 자,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뭐, 하나 들춰도, 숨길 거 하나 없다, 떳떳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자, 이쪽에선 계속 여의도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네, 이 4대강 사업 자체가 20조 사업이라, 20조 사업인데 실제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보험 몇 개 막은 거, 이거 갖고 20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수지로는 다 오염시키고, 저거, 예, 장점보다는 단점. 20조를 쏟아부었는 정도의 사업이냐, 이거죠. 그 정도면 5조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냐. 많은 돈들이 어디로 사라졌냐. 해서, 자, MB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MB 하나만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권력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다 좀 모르는 자칫 불통이 튈까봐, 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연일도 그래도, 자, 오늘 아마, 자, 밀렸을 건데, 근데 이쪽 종목들이 연일 상승을, 자, 했었고, 자, 오늘 한번 보죠. 오늘은 다 급락을 했네요. 4대강 복원 테마. 자, 어제 하루에 끝난다고 했는데, 오늘까지는 위험하다 했는데, 오늘 결국은 다들 무너졌네요. 이하공영, 특수건설. 어제 상한가 같은 자연강기 5% 떨어졌고, 해인이 10%까지 떨어졌네요. 오늘 거의 한 5% 이상, 10% 정도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먹은 거가 오늘 아침에 먹은 것만 해도 거의 20% 이상 먹은 분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4대강 살리기도. 자,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 얘기도 또 나왔었죠? 자, 러시아. 이 북방 외교가, 네, 좀 필요하고, 이 참여정부 때 북방 외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뭐, MB 때도 뭐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게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정부에서 막혀버렸지만, 자, 이 북방 외교, 워낙 저기 러시아에 있는 천연가스, 이 천연가스를 우리 한국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1000킬로 정도의 가스관을, 자, 배설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한 종목이, 가스관 관련해서도 종목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가스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뭐예요? 동양철강. 그리고 실적도 괜찮은 뭐 하이스틸. 그리고 대동스틸. 그리고 대창스틸. 요 네 종목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가스관 관련해서. 근데 이거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아마 이거는, 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이 뭐 가스관은 다 깔아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실제 이들이 수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러 가스관 사업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동안에 끊겼다가 다시 진행을 하는 거고, 이 푸틴이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가스관 설치 비용은 우리가 러시아가 되겠다는 말이 나왔고요. 이런 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북한의 협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 또 일본이나 많은 나라의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나라들한테 고르게 먹거리를 줘야 되겠죠. 우리가 독식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중국 업체들도 뭐 개입하게 되고, 마치 가스관 사업하게 되면 얘들이 다 먹는 것 같이 하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말성으로 테마 관점에서, 재료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4대강 관련한 사업도 마찬가지 재료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가스관도 재료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나 재료 기념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4대강이래. 4차 산업. 예. 4차 산업 관련.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수혜가 있는 종목이고, 예, 4차 산업.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다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도시재생 뉴딜 같은 사업, 뉴딜 사업도 10조를 쏟아부어요. 10조를.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네, 이번 4대강 관련한 종목들이랑 이런 가스관 관련한 종목들, 러시아 이 가스관 사업, 요런 거와 좀 달리 얘들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도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빅데이터나 또 이 사물 인터넷, IoT 같은, 또 인공지능 로봇 같은 이런 것은, 네, 우리가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좋은 기업이 많이 있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앞서 보셨던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라든가 또 이런 전기차 같은 이런 것들도, 네, 자, 4차 산업의 영역에도 들어가지만 전기차가 미세먼지 이쪽으로도, 네, 자, 볼 수가 있겠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언급이 들었다시피 최근에 이런 코인텍이나
인선 ENT나 이런 산업 폐기물 관련한 자, 종목도 사실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었고, 코인텍 같은 경우는, 예, 잠시 아까 설명 한번 좀 드려보려 그랬는데, 예, 코인텍은 누구예요? 자, 코인텍을 이번에 잡아간 데가 맥커리입니다. 맥커리. 그래서, 자, 맥커리가 지금 한두 개 잡는 게 아닙니다. 맥커리 쪽에선.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폐기물을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코인텍을 자, 코인텍이 잡았는 맥커리가 잡았는데, 맥커리는 혹시 여러분 아시나? 맥커리 인프라라고, 자, 맥커리가 지금 이 영종대교, 인천대교, 거기에 몇천억의 돈을 쏟아놓고, 자, 그거 지금 돈 거다 드리고 있는 맥커리 인프라가 있죠. 그 맥커리 그룹입니다. 맥커리가 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산업 폐기물 업체, 자, 2013년도는 대길 산업을 잡아버렸고, 2014년도에는 또 진주 산업도 잡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리클린과 바로 이 코인텍을 잡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 맥커리가 코인텍 지분을 더 늘린다는 말이 나오죠. 늘리고. 그리고 맥커리가 또 다시 5천억 펀드를 만들었어요. 5천억 펀드를 공동으로, 그 하나 인프라 펀드랑 바위 하나 인프라 펀드랑 공동으로 5천억 펀드를 만들어서 추가로 산업 폐기물 업체를 잡겠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보면 인선 ENT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타 뭐 도시재생 관련해선 우리가 여러 해왔었던 자 종목들, 뭐 DY 파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은 또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종목들은 다 실적이 감안해서,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우리 진짜 주식을 통해서 많이들 소개를 했고, 실제 많이들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이제 하나만 보자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미세먼지와, 자, 4차 산업에, 자, 다 걸쳐져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예. 실제 가시적으로 나머지는 자, 빅데이터다, IoT다.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이다. 예, 로봇이다. 뭔가 돈 낼 게 없죠. 자율주행인 것도 좀 낫네. IT가 접목이 되니까. 예, 뭐 반도체 관련한 기업은 다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나 미세먼지와 4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네,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요거는 뭐 바로 종목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많잖아, 그죠? 일진 머티리얼즈 소재 쪽으로, 자, 그리고 에코프로, 후성, 그리고 이 응급제 쪽은 포스코 캠텍이죠? 포스코 캠텍.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자 소재기업들을 하시면 되겠고, 소재기업. 그 다음에 인프라 쪽은 뭐 충전 인프라는 포스코 ICT도 있고, 또 이 롤트롤 코팅 장비에 뭐 PNT를 한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의 연일 대박을 주고 있는 이 콘덴서 쪽으로 사막 콘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진짜 주식이면서, 최근 이런 정부 정책 테마도 제일 밀접한 게, 네, 이런 종목들, 바로 전기차 관련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단발성, 이번 아까 그 가스관이라든가 4대강 관련한 사업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질적으로. 우리는 제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수급과 실적 위주로 합니다. 수급과 실적이 좋은 게 바로 진짜 주식이죠. 그래서 자, 같은 정책 테마라도 진짜 주식에 해당되면 거래를 합니다. 4차 산업도 실적이 안 나오는 IoT니, 자, 빅데이터니 그런 쪽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같은 걸 하듯이 우리는 진짜 주식 관점에서 접근해서 매매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상일 프로, 오늘은 뭐 코스닥 지수 자체가 거의 시초가에 붙어서 행보를 하다 보니까 마땅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자, 애니제는 펩타이드 관련한 종목은 언제든지 한번 움직일 때가 된다 해서 여러분에게 수시로 지금까지 자, 여기에 상위 1%, 상위 1%, 몇 차례 상위 1%로, 예, 자, 진짜 주식에서 소개를 했고요. 자, 이 우리나라 최고의 펩타이드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 김재일 교수가 전력의 반이다라고 했는데, 김재일 교수가 자, 있는 이 애니젠을 자, 시가총액이 600억이 웬 말이냐, 지금 700억이 올랐죠. 장중에 26%인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자, 고리가 4% 나오는 오늘 24%에 그 22%죠.
플러스 22%에서 오늘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먹고 나왔을 겁니다. 일부는. 자, 애니제는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펩타이드 관련해서는 자, 신약 만들기도 좋고 또 많은 기업들 중에서 자,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적자인데 펩타이드 쪽은 적자가 안 납니다. 얘들은 적자폭이 얼마 안 돼요. 1분기분 흑자 전환 성공했죠. 제가 원래 흑자 전환 할 거라 그랬죠. 원래 전체 매출 한 70억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이건 주담하고 다 통한 내용입니다. 영업이익은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자 그렇다면 펩타이드 신약을 하나씩 라이선스 아웃 할 수도 있으니까 3개 정도의 포트를 구성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 GMP 만족할 수 있는 바로 이 생산 공장 펩타이드 생산 공장도 국내 최초로 자 확보를 해 있는 게 이 애니젠입니다. 신약도 한 3개 정도 자 준비를 하고 있고 제품 포트폴리오가 나름대로 신약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애니젠의 시총이 600억은 좀 싸다. 그래서 수령 구간에서 틈나면 여러분에게 이 진짜 주식에서 소개를 해왔습니다. 아마 지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죠? 살아놓고 기다리면 대물낚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대물낚시처럼 기다리고 있다 보면 대물낚시가 그렇죠? 가는 길목에다 낚시대 한 10대쯤 쫙 깔아놓습니다. 수초 사이 1m 앞에 2m 앞에 3m 앞에 해유할 만한 해유로를 따라서 대물이 해유할 만한 데다가 낚싯대를 한 10대 이상 심지어는 30대까지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물 낚시는 깔아놓고 기다리는 거죠. 밤새도록. 그러면 하나씩 쭉 올라오면 바로 낚아채면 대물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종목이 똑같이 대물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기다리다 보면 날아갈 거다 있는데 애니젠을 그 사례를 들었는데 자, 제 예상대로 애니젠 오늘 한 차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재료가 아침도 나왔죠. 자, 규모가 22조 펩타이드 의약품 시장이 있는데 최대 수의 종목이 바로 애니젠이다고 오늘 상한가 갈 뻔했었죠. 따라가면 안 된다. 오히려 고점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라고 했고요. 오늘 요 종목은 그래서 매도 관점에서 오늘 플러스 22%에서 자 오늘 이익 실현하게 하기 위해 절반만 이익 실현하라 그랬죠.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고 진짜 주식에 오늘은 매수 관점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이익 실현 좀 하시라고 자 올려놨던 것이고 자 매수 관점에 있는 종목들은 바로 이들 종목입니다. 자 이들 종목의 특징은 뭐예요? 자 SKC, 주성, 포스코 ICT, 예림당, 동국 SNC, 아모텍, 나이스 평가 정보, 우리손 FNG, 우리손만 빼고 나머지는요 엄청 친소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주식에서 항상 많이 보고 매매해왔던 종목이죠. 특징은 뭐예요? 이 종목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네. SKC, 애니젠 빼고는 얘들은 자 사상 최대 실적 종목이 이미 알고 매매를 했고 거기에다가 오늘 이들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상 최대 실적과 수급이 같이 자 매치가 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주장하는 진짜 주식이죠. 이걸 매매를 해야죠. 오늘 재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재료 매매에서 자 4대강 보험 테마들 오늘 아침에 반등 준다 해서 들어왔다 오늘 다 물렸거나 한 20%씩 물린 사람도 나올 겁니다. 오늘 자연가가 오늘 고점에서 따라간 사람들 자 오늘 한 20%도 물렸을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그랬죠. 이거 하자라고. 수급 들어오면서 실적 좋은 놈들 그건 또 실적도 그냥이 아니라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그랬죠. 뭐 다 하는 거니까 그냥 죽을 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프라이즈한 종목이죠. SKC 코롱PI는 뭐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고 진짜 주식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여러분과 해왔던 진짜 주식 종목이 바로 SKC 코롱PI입니다. 자 원래 사상 최대 실적 400억이 예상되고 수급가에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여기서 자 급소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신고가 깼으니까 또 급소입니다. 지금은 매도 자리 없죠. 네, 오션 타고 올라갑니다. 이익 극대화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다시 21선까지 자 기회가 오면 여기서 잡듯이 여기서 잡듯이 여기서 잡았듯이 여기서 잡았죠. 최근에는 맞잖아 그죠? 지난 자 수요일날 잡듯이 그리고 다시 이런 자리가 나오면 잡죠. 갖고 있는 분은 보입니다. 자 주성엔지니어링은 얘는 오늘 바로 매매가 됐죠. 자 정변이 만들어지기 전 급소 그리고 정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음봉을 먹었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급소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오늘 주성엔지니어링이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증착 쪽에 자 증착 장비다 또 OLED 증착 장비
자, 패널, OLED 패널에다 유기물질을 입히는 장비가 바로 이 증착 장비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돈을 정말 잘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착 장비 업체들이라고 보죠. 원익 IPS, 주성, 또, 이 SFA, 다 이런 증착 장비 업체인데, 100억 영업이익이 2014년도에 15년도에 150억, 지난 연도에 370억, 그리고 올해 5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사상 최대가 예상되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이 18만 주가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장에 안 좋지만 장에 비해서는 월등히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죠. 음봉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갖고 계신 분은 자, 이제 정비일 초입에 잡았으니까 익실현하지 마시고 갖고 가시면 되겠고, 자, 포스코 ICT도 자, SKC 코롱 PI랑 자, 흐름이 다 똑같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다 흐름이 똑같죠. 자, 여러분과 진짜 주식을 잡았는 자리는 포스코 ICT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얘도 우리가 굳이 전기차 테마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ICT 전반적으로 다 좋았죠. 얘는 충전기뿐만 아니라 4차 산업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그리고 ESS 쪽으로도 4차 산업 관련해서, 왜냐하면 포스코에서 미는 ICT, 이 정보통신 사업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게 바로 포스코 ICT입니다. 예. 그래서 자, 20조 이상 되는 포스코가 이 ICT 쪽으로 1조짜리 회사를 키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자, 굉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실적을 보죠. 지난년도에 사상 최대 520억, 사상 최대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30% 정도 더 증가할 것 같네요. 670억, 30%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상 최대죠. 그리고 수급 들어옵니다. 사상 최대 실적과 수급 들어오니까 당연히 날아가죠. 그래서 포스코 ICT는 오늘만 한 게 아니라 쫓아가면서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가장 최근에 지난주 월요일날 공개방송이 할 때였죠. 그리고 바로 오늘 또입니다. 자, 요런 자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과 매매를 하고 있는 자리죠. 수급 들어오면서 급소가 만들어지면 그 자리에서 합니다. 포스코 ICT. 자, 예림당도 자, 언제였어요? 지난 목요일날, 수요일날, 이때 바로 진짜 주식이 잡혔던 게 예림당입니다. 서프라이즈한 실적, 티웨이 항공으로 대박을 치면서 100억, 190억 났다 50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190억, 그리고 올해 450억까지 예상이 된다. 네, 130% 이상 증가할 거로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또 수급 들어오니까, 자, 자, 목요일날 하셨던 분들 진짜 주식 통해서 예린당은 중간에 내리시면 안 되겠죠.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동국 SNC입니다. 자, 동국 SNC는 풍력적으로는 어쨌든 자, 신재생 에너지. 자,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이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제일 좋은 게 석탄과 원자력이죠. 자, 이들보다는 자, 이 발전 단가가 제일 비싸죠. 석탄, 원자력에 비해선 얘들보다는 또 LNG가 발전 단가가 더 비싸죠. LNG가 석탄, 원자력에 비해서는 2배, 적게는 50%, 많게는 2배 정도가 더 비싼 게 LNG고, 그 다음에 LNG보다 압도적으로 비싼 게 풍력과 태양광입니다. 이들은. 자, 그렇지만 자, 이거는 환경오염까지 감안해서 자, 지금 현재 비중이 1%에서 앞으로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자, 생산 비중을 얘들 한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자, 결국은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동국 SNC도 자, 거래하자 했었고, 자, 지금 흐름이 너무 좋네요. 동국 SNC는 자, 여러분들과 했었던 자리는 상위 1%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실적이 워낙 좋아서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인. 자, 대장은 원래는 이제 CS윈드 한때는 또 태웅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실적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CS윈드는 지난 연도에 적자가 나왔습니다. 동국 SNC가 지난 연도 250억, 그 전에 15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68억.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 성장이 되는 게 바로 동국 SNC죠. 그래서 동국 SNC는 또 얘는 주력이 이 사업입니다. 자, 물론 CS윈드도 주력이 이쪽 거의 100% 풍력 사업을 합니다만 동국 SNC도 70% 이상, 현재 한 73% 정도가 자, 이 풍력 타워를 생산을 합니다. 지난 연도 8만 톤. 근데 동국 SNC가 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가 이 미국과 일본,
이 미국과 일본에다가 주로 자 이거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들은 보조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풍력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자 최소한 2020년까지는 보조금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이 풍력 사업은 2020년까지는 안정적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수급이 쌍끌이가 들어왔죠. 동국 SNC. 자 해서 오늘 이 자리, 뭐 이 자리뿐만 한 게 아니라 지난 월요일 날에 매매했었던 자리였었죠. 이 자리. 자 이 자리 지금 여러 차례 쫓아가면서 하는데, 다시 오늘 또 진짜 주식에선 동국 SNC를 하자 말씀드리고, 내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하시죠. 만약에 내일 제대로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가니까, 자 보세요. 레벨업 조정, 레벨업 조정, 레벨업 조정, 레벨업 조정인데, 이제부터는 조정이, 여기서는 가격 조정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가격 조정이 없습니다. 기간 조정밖에 없습니다. 자 매물 소화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대기 매수가 많아서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동국 SNC가 혹시 음봉이 나면 음봉을 거래하고, 바로 날아가면 기다렸다가 종가에 거래하는 걸로 하고, 갖고 계신 분은 음봉이든 양봉이든 매도하지 마시고. 아모텍이 다시 급소가 나왔습니다. 자 아모텍은 여러분과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로 해서 제일 많이 해왔던 종목이고, 지난 3월 달에 마지막 매수를 하고 지금 오늘 다시 자리가 나왔네요. 아모텍. 자 보유 관점이고, 직전 고점 자체 봐야 짱대 양봉 한 번만 나와도 이번 주에도 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들어오면 되겠고, 실적이 자 엄청난 급등이 있었습니다만, 실적은 얘가 시가총액 2,500억 밖에 안 돼요. 원래 예상 영업이익 350억입니다. 350억이 가능하죠. 1분기에 90억 나고 작년에 290억. 290억에 자 원래 예상은 350억입니다. 350억 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비싼 거는 아니에요. 윗꼬리만 내일 메워도 패턴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나이스가 참 예술 같죠. 오늘 아마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가볍게 1.5% 정도씩 수익을 냈을 겁니다. 자 골든 나기 전에 급소, 골든 나고 난 다음에 대이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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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을 먹는 자리가 계속 나오죠. 다시 자 60일선 살아 있습니다. 그럼 21선 위에서 놀죠. 자 음봉을 먹었어요. 급소, 음봉을 먹었어, 음봉을 먹었어, 음봉을 먹었죠. 또 오늘도 음봉을 먹었습니다. 네. 자 음봉을 먹는데 저렇게 21선 타고 올라가니까 오늘도 다시 쌍끌이 수급까지 돌아왔으니까 오늘 다시 급소가 났죠. 그래서 오늘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은 나이스 평가 정보를 좀 편하게 수익 나지 않았을까. 내일 음봉이 나오면 또 음봉에서 다 거래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돈도 보죠. 작년에 280억에서 작년에 390억이 나왔고, 자 올해는 430억까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손 FNG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돼지 키우는 회사죠. 이지바이오 자회사. 근데, 자, 먼저 눈에, 일단 우리손 FNG는 뭘 하는 기업인지를 이렇게 딱, 자, 보시면 되겠고, 예. 자, 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바이오가스 사업도 합니다만 해외 사업. 자, 이 이지바이오 우리손 FNG 사업을 해외에서도 합니다. 필리핀, 이게 뭐요? 자, 네. 필리핀 사업이에요. 이지바이오 필리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는 이지, B는 바이오, 예, P는 필리핀. 자, 이 지분은 지금 37%를 갖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손 FNG가 하는 사업과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료도 만들고, 양돈 사육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매출 비중도가 한 15%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앞으로 저쪽에서는 워낙 이익이 싸니까, 예, 사서 저기서 만들어서 수입하고 오면 이거는 괜찮죠. 그쪽이 뭐 돼지값도 구입하기도, 종자를 구입하기도 싸고, 특히 이제 사료를 만들고 하는 것도 사료 원래 얼마나 싸요. 자 지금 이 우리손 FNG가 갖고 있는 매장이 직영농장이 직영농장만 20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그리고 계양농장도 현재는 네, 한 25개 정도를 갖고 있는 국내 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네, 자,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우리손 FNG가 자, 오늘 수급이 들어와서 그리고 눌림목자리라 오늘 매매해보자 했습니다. 수급 들어오고 오늘 급소가 나왔으니까 매매 안 해볼 이유가 없죠. 1800에 실적을 보죠. 300억, 260억, 270억 나오다가 원래 사상 최대 390억이 예상됩니다. 하나금융에 기준하면 390억이면 시가총액 재면 얼마요? 3,900억. 근데 1,800억이니까 절반밖에 안 됩니다. PR을 기준하면 뭐 5배 수준밖에 안 되네요. 자, 오늘 일단 좀 올랐으니까 우리손 FNG는 내일 음봉이 나오면 음봉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음봉이 위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1선 60선 타고 올라가는데 음봉이 나오니까 바로바로 양봉으로 끌어올리죠. 왜냐하면 얘가 벌어들이는 수익 가치, 그리고 얘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그런 거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SKC는 자, 우리가 원하는 진짜 주식 개념과는 조금 갭이 좀 있습니다. 예, 진짜 주식. 얘가 보시면 자, 사상 최대 실적은 아니고 영업이익은 좋아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인데 자, 영업이익이 뭐 2000억이 좀 안 되게 1800억까지 예상이 됩니다. 1800억 24% 정도 증가하는데 사상 최대 실적은 언제냐면 2011년도에 2300억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도 2300억이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이번 1800억 예상되는 것 같고 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작년도보다는 영업이익이 조금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 수급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쌍끌이 오늘 수급 들어온 거니까 1%의 기적으로 먹고 그냥 얘는 종가청산, 나머지는 종가청산하면 안 되죠. 얘들은 사상 최대 실적, 최대 실적은 보유를 하는 게 목적이고 이익이 나도 사상 최대가 아닌 것들은 청산을 하죠. 종가청산, 종가에 이익 실현하는 걸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SKC가 음봉이 나오면 음봉에서 다시 시작을 하셔도 좋겠고요. 네. 자, 이 정도 하고 네, 진짜 주식을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율이 한 5원 정도로 올랐고요. 자, 국제유가는 네, 당분간 자,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 5월 25일 날 오페크 회의에 아마 감산을 기간을 연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내일이죠. 자,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새벽이 됐겠는데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예, 그 당시는 탄핵, 자, 트럼프의 탄핵 얘기가 나오기 전에 FOMC 이 회의를 한 거라서 FOMC 의사록에 6월 13일, 14일 날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나스닥 선물 잘 보시면서 장중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정도 장중에 떨어져 있으면 내일은 조금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하시란 말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의 진짜 주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최종의 진짜 주식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뭐 지리한 장이었었고 코스피 반등 잘 줬다가 다 토해내 버렸기 때문에 자, 오늘 뭐 좀 좋았다가 말았는 예, 좀 섭섭하지 않았나. 오히려 오르긴 오랐지만 예, 자, 장중에 2326포인트까지 왔었으니까 자, 고점 대비 거의 한 1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2300 얼마냐면 26포인트 줬죠. 자, 오늘 사상 최고치 2326포인트를 네, 찍고 지금 고점 대비 12포인트 정도를 토해낸 겁니다. 자, 이 양봉이긴 한데 0.2% 얘가 시초가니까 그죠? 시초가로부터 0.23 정도 양봉 바디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고점 대비해서는 12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네, 코스피는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의 이런 강세 배경은 역시
기관들의 오늘 집중 매수, 기관들이 오늘 3천억 정도 산 것도 자, 강세 배경이 되겠고,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인사들이 보시면, 네. 자, 연이어 김상조 교수나 장하선 교수 같은 이런, 자, 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이 김상조도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고, 장하선도 소액주주 등등 해서, 이들은 아무래도 이 불공정 거래,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이런 중소형 성장주들이 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그것 때문에 앞으로 뭐 배당이라든가, 자, 이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도, 예, 이 개선에 좀 기대가 되고, 최근에 오늘 장이 좋은 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금 강골에, 예, 자, 그들, 자, 이 장하선 교수나 김상조 교수, 이들을, 자, 인재를 쓰는 것도, 자, 이런 것도 영향을 조금 미친다고 봐야 되겠고, 자,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북 정책도, 자, 지금 뭐, 달빛 정책으로 비견되고 있는 이 문재인, 지금 현재 대북 정책이 조금씩 윤곽이 나오죠? 이러다 보니까 한반도 전쟁 리스크가 사실상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자, 미국 트럼프의 어떤 이슈가, 탄핵론이 지난 주말에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찬성이 더 많았었죠. 48%나 찬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자, 사우디 가서 무기도 팔고, 이번에 좀 외교를, 첫 해외 순방을 사우디 가서, 자, 자, 규모가 얼마더라? 300조인가 얼마? 예. 자, 요런 어떤 외교력도 좀 보여준 부분들, 이런 것들 해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또 강세였잖아요. 그죠? 예. 자, 미국이 좀 강세였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코스피가 다시 또 한번, 네, 자, 급등하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항상 어떤 흐름이 되냐면, 자, 지수 장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종목 장세로, 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종목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장이, 자, 코스닥이 절대 나쁘진 않았죠. 0.3. 오늘 아침에 기업 상승 0.3% 가서 그렇지, 자, 그대로 갭 상승을 오늘 유지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지수가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였고, 자, 종목은 오늘 꼼짝도 안 했지만, 그래도 오늘 종목 장세도 오늘 같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잠깐 보시면은,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자, 2326포인트를 찍었다가, 다시 12포인트를 빠지면서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자, 이 종가 기준이더라도, 자, 사상 최대치입니다. 2300포인트 위에서, 자, 어제 2300포인트 찍고 오늘 2314포인트, 어제보다 한 10포인트 정도가 추가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종가 관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양봉으로 시초가가 지켜지는 그런 유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겠고, 자, 먹을 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 지수대에서 2300포인트에서 2310포인트에서 먹을 게 많은 거는 아니겠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익을 실현한다거나 매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이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닥도 오늘 좋았습니다. 네, 어제는 갭 상승에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점프식 해놓고 지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 지지 캔들은 굉장히 좋죠. 아침에 갭으로 띄워놓고 그대로 지지 캔들이라는 거는 안 흔들리면서 계속 매물을 받았다는 뜻이죠. 매물을 다 소화할 때 나타나는 패턴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정비열은 지난 4월달에 정비열이 됐고 21선과 61선과 코스닥 지수
이 흐름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비열이죠. 이 정비열이 만들어진 데가 4월입니다. 정비열은 네, 가장 강세다. 자, 보죠. 주가 21선 60 나라가 자, 세금으로 메워줄 거 아니잖아. 그죠? 자, 이런 거는 통신여인화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 20대 이번에 결정적이었죠. 20대 이 표시험을 잡는데 이런 젊은 층 공약들, 예. 자, 최저시급 뭐 10,000원을 올린다든가, 요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했었죠. 그네들이, 자, 이 블로그 같은데 또 SNS를 통해서 자, 아무래도 문재인 지지를 많이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이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 자금이 완전히 거덜나는 거죠. 우리나라. 이거 통신료도 좋아. 인하하고 공약대로 하고 10,000원 인하했어. 3조 적자가 났어. 3조 흑자가 나니까 전체적으로 6조죠. 그죠? 6조. 3조 흑자에서. 그럼 6조를 예를 들어서 나라 세금을 갖고 메웠어. 이런 식으로 공약을 다 이행하려다가 그러면 그거 십시일반인 거는 주로 이렇게 뭐 통신료라든가 십시일반 같은 것은 사실 세금으로 메워서 도와줄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공약을 했으니까 다 지킨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못할 짓이죠. 예, 그것도 나라를 생각 안 하는 게 있겠죠. 비록 공약은 냈지만, 예, 다 때로는 나라 살림도 걱정해야 되는 거니까 어느 부분은 욕먹더라도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뭐 100개로 공약을 압축한다는 거고, 어느 거는, 예, 그 재료나 이슈로 올라간 게 있다가 그 공약이 폐기가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조금 가지셔야 되겠고.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문재인 지지율이, 자, 문재인의 국정 운영, 자, 지지율이 무려 90%가 나왔습니다. 90%. 자, 원래 이게, 예? 투표에서 지지율이 한 40 몇 프로 했나? 그때 50% 했나? 45% 했나? 자, 50%가 안 되는데, 자, 그 반대편에는 중도도 있고, 그 반대편에는 보수도 있었고, 그죠? 보수. 자, 진보를 제외한 중도와 보수의 많은 표들, 50%나 되는, 예, 자, 문재인은 싫어하는 쪽, 뭐, 아주 싫어해도 30% 정도가 나왔었죠. 왜냐하면 자익이다, 진보, 자, 종북이다 해서 싫어하는 층이 많았었죠. TK 쪽에, 이쪽에. 근데, 그게 그렇게 많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90% 나온 거예요. 90%. 사실상 잘하면, 예, 인물이 좋으면 이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셨죠. 그 홍준표가 대구에서 50% 나왔던 거 감안하면 이 90%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홍준표가 잘해서도 아닌데, 예, 그렇게 국정농단을 문제 삼고 전 국민이 촛불 집회까지 했던 사람들이 TK에서 무려 50% 이상이 홍준표를 지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표가. 그랬는데 지금 불과 얼마 안 돼서, 자,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8%대로 폭락을 했어요. 8% 폭락을 해서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과 지지율이 똑같습니다. 근데 자, 그랬다가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90%까지 나왔습니다. 자, 잘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잘하고 있고, 어디야 인사 과정을 하나하나씩 보면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을 뽑은 것도 그렇고, 또 국가안보실장을 또 군장성 출신 아닌 외교부 출신의 정의용을 뽑은 것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대통령 정책실장 장하성 교수나 이든 소액 주주 활동을 했었기도 했고, 예, 이랬던, 예, 또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야 대기업 재벌 저격수잖아요.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 단가, 그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거 절대 못 보는 분들이죠. 이런 분으로 딱 포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이런 인사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거죠. 자, 말로만 했던 과거 역대 정권과 달리 뭔가 좀 정말 이 재벌과 이 경쟁 민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포진하고 있다. 자, 물론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칫 운영하게 되면 적폐를 청산하려고 센 사람들, 개혁이 필요한 사람들을 쓰지만, 이 개혁을 하는, 옛날에는 뭐였어요? 이 난세에 필요한 영웅이 있고 또 치세에 필요한 영웅이 있듯이, 이번에 이런 개혁에 필요한 사람들로 해서 개혁을 하고 나서 계속 그것이 또 하나의 집단이 돼버리면 그것도 자칫 적폐가 될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 잘해서, 참모들과 잘해서, 자, 적절하게 인사를 잘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박수를 받고 있고, 지지율이 무려 90% 나온 거는 사실상 좀 경이롭네요. 엄청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지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21선, 60선 타고 가는 강세장입니다. 코스피는 뭐 역사적 신고가 깨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 기관들이 이 많은 매물들을 쏟아냈고 오늘도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관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기관들이 오늘 300억 정도가 나왔었죠. 그런데도 자 21선 타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죠. 자,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에는 자 주식 비중을 자 현금 비중보다 조금 더 높여가죠. 주식 비중을. 예, 그래서 코스피만 좀 좋다고 좀 착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코스피가 좋기는 하죠. 코스피만 좋은 게 아니라 코스닥도 지금 좋습니다. 개별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정부의 이런 정책들, 예, 정책이 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죠. 미세먼지부터 해서 4대강 살리기도 나왔고, 예, 자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LNG 발전 또 이 풍력, 태양광 그리고 경유차를 없애면서 전기차 시장이 더 빨리 열릴 거라 해서 전기차, 태양광, 풍력, LNG 등등 자 이런 정책에 또 자 우리가 주목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시 4대강 살리기 자 이에 관련해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자 MB시대 때 했던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정책 감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4대강 전면 재조사 지금 여러 차례 몇 번 조사를 했습니다만 전부 다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타 뭐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해왔었던 자 종목들 뭐 DY 파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은 또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종목들은 다 실적이 감안해서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우리 진짜 주식을 통해서 많이들 소개를 했고 실제 많이들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이제 하나만 보자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미세먼지와 자 4차 산업에 자 다 걸쳐져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예. 실제 가시적으로 나머지는 자 빅데이터다, IoT다.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이다. 예, 로봇이다. 뭔가 돈 낼 게 없죠. 자율주행인 것도 좀 낫네. IT가 접목이 되니까. 예, 뭐 반도체 관련한 기업은 다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나 미세먼지와 4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네,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요거는 뭐 바로 종목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많잖아. 그죠? 일진 머티리얼즈 소재 쪽으로 자 그리고 에코프로 후성 그리고 이 응급제 쪽으로는 포스코 캠텍이죠. 포스코 캠텍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자 소재기업들을 하시면 되겠고 소재기업 그 다음에 인프라 쪽은 뭐 충전 인프라는 포스코 ICT도 있고 또 이 롤트롤 코팅 장비에 뭐 BNT를 한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의 연일 대박을 주고 있는 이 콘덴서 쪽으로 사막 콘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진짜 주식이면서 최근 이런 정부 정책 테마도 제일 밀접한 게 네, 이런 종목들 바로 전기차 관련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단발성 이번 아까 그 가스관이라든가 4대강 관련한 사업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질적으로. 우리는 제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수급과 실적 위주로 합니다. 수급과 실적이 좋은 게 바로 진짜 주식이죠. 그래서 자 같은 정책 테마라도 진짜 주식에 해당되면 거래를 합니다. 4차 산업도 실적이 안 나오는 IoT니 자 빅데이터니 그런 쪽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같은 걸 하듯이 우리는 진짜 주식 관점에서 접근해서 매매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상일 프로 오늘은 뭐 코스닥 지수 자체가 거의 시초가에 붙어서 행보를 하다 보니까 마땅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자 애니제는 펩타이드 관련한 종목은 언제든지 한번 움직일 때가 된다 해서 여러분에게 수시로 지금까지 자 여기에 상위 1%, 몇 차례 상위 1%로 예, 자 진짜 주식에서 소개를 했고요. 자 이 우리나라 최고의 펩타이드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 김재일 교수가
전력의 반이다라고 했는데, 김재일 교수가 자 있는 이 애니젠의 자 시가총액이 600억이 웬 말이냐, 지금 700억이 올랐죠. 장중에 26%인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자 고리가 4% 나오는 오늘 24%에 그 22%죠. 플러스 22%에서 오늘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먹고 나왔을 겁니다. 일부는. 자, 애니젠은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펩타이드 관련해서는 자, 신약 만들기도 좋고, 또 많은 기업들 중에서 자,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적자인데 펩타이드 쪽은 적자가 안 납니다. 얘들은 적자폭이 얼마 안 돼요. 1분기분 흑자 전환 성공했죠. 제가 원래 흑자 전환 할 거라 그랬죠. 원래 전체 매출 한 70억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이건 주담하고 다 통한 내용입니다. 영업이익은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자, 그렇다면 펩타이드 신약을 하나씩 라이센스 아웃 할 수도 있으니까 3개 정도의 포트를 구성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 GMP 만족할 수 있는 바로 이 생산 공장, 펩타이드 생산 공장도 국내 최초로 자 확보를 해 있는 게 이 애니젠입니다. 신약도 한 3개 정도 자 준비를 하고 있고, 제품 포트폴리오가 나름대로 신약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애니젠의 시총이 600억은 좀 싸다. 그래서 수령 구간에서 틈나면 여러분에게 이 진짜 주식에서 소개를 해왔습니다. 아마 지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죠? 살아놓고 기다리면 대물낚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대물낚시처럼 기다리고 있다 보면 대물낚시가 그렇죠? 가는 길목에다 낚시대 한 10대쯤 쫙 깔아놓습니다. 수초 사이 1m 앞에, 2m 앞에, 3m 앞에 해유할 만한 해유로를 따라서 대물이 해유할 만한 데다가 낚싯대를 한 10대 이상, 심지어는 30대까지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물 낚시는 깔아놓고 기다리는 거죠. 밤새도록. 그러면 하나씩 쭉 올라오면 바로 낚아채면 대물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종목이 똑같이 대물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기다리다 보면 날아갈 거다 있는데, 애니젠을 그 사례를 들었는데, 자, 제 예상대로 애니젠 오늘 한 차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재료가 아침도 나왔죠. 자, 규모가 22조 펩타이드 의약품 시장이 있는데 최대 수의 종목이 바로 애니젠이다고 오늘 상한가 갈 뻔했었죠. 따라가면 안 된다. 오히려 고점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라고 했고요. 오늘 요 종목은 그래서 매도 관점에서 오늘 플러스 22%에서 자, 오늘 이익 실현하게 하기 위해 절반만 이익 실현하라 그랬죠.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고, 진짜 주식에 오늘은 매수 관점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이익 실현 좀 하시라고 자 올려놨던 것이고, 자 매수 관점에 있는 종목들은 바로 이들 종목입니다. 자 이들 종목의 특징은 뭐예요? 자 SKC, 주성, 포스코 ICT, 예림당, 동국 SNC, 아모텍, 나이스 평가 정보, 우리손 FNG, 우리손만 빼고 나머지는요 엄청 친소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주식에서 항상 많이 보고 매매해왔던 종목이죠. 특징은 뭐예요? 이 종목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네. SKC, 애니젠 빼고는 얘들은 자 사상 최대 실적, 최대 실적 종목이 이미 알고 매매를 했고, 거기에다가 오늘 이들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상 최대 실적과 수급이 같이 일선. 자 이거는 강세장이죠. 그래서 자 코스닥도 오늘 아침부터 자 절대적으로 매도는 하지 마세요. 매수는 종목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수급 확인하시되, 오늘은 네 자 위험한 장은 아니니까 매도는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오후장에 오히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네 반등을 조금 시도를 자 했네. 자 그리고 오늘 자 박근혜 그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오늘 조를 했습니다. 오늘 자 재판을 받았는데 둘이 눈도 안 마주쳤다 그러죠. 네, 40년 직인데 그렇게 언니 동생 하면서 못 살고 없이는 못 살았었던 관계인데 오늘 서로 눈도 안 마주쳤다. 얼마나 서로 맺힌 것이 많을까, 그죠? 서로서로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로. 어떻게 나한테 내가 안 보인다고, 나는 이렇게 의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떠밀 수가 있을까? 서로서로 마음이 아마 상해있을 겁니다. 예, 눈도 안 마주쳤다면. 과거에 여러분 그 재판받을 때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시에 재판받을 때 보셨나요? 전두환이가 노태우 손을 탁 터치하니까 둘이 손을 잡습니다. 손을 맞잡죠. 자, 그러면서 둘이가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 배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그거 보고 아주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예, 전두환 노태우가 재판정에 나란히 한때 나라를 완전 쥐락펴락했었던 두 사람이 같이 재판정에 서가지고 선서를 할 땐가 서서 했는데 둘이가 손을 딱 잡습니다. 아마 아직도 영상이 있을 겁니다. 둘이 손을 딱 잡아요. 밑에서 잡을 때 어찌 보면 좀 찡하기도 하고 둘이가 네, 자 우리는 한 배다. 끝까지 서로 미루고 하지 말자 뭐 어떤 이런 모종의 암시였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안 그랬죠. 박근혜 최순실은 서로 눈도 안 마주치답니다. 자 그리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답이 뭐였냐면 자 그동안에 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자 18개 공소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유영하 변호사가 자 지금 뭐 검찰에서 고소하고 있는 것들 형사 사건 고소가 전부 기사 내용 아니냐 언론에 나온 자 언론 거를 가지고 지금 무슨 형사 사건을 하느냐라고 유영하가 자 유영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변호사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검찰들 돈폭투 사건이 있었죠. 예, 돈폭투 그리고 지금 좌천되고 있는데 이 돈봉투 만찬에 대해서도 자 유영하 변호사가 거론을 했었죠. 예? 이거는 자 이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이들은 오히려 수뢰죄로 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는가 기소를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역공을 좀 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얼핏 들리는데 어쨌든 자 오늘 의미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바로 이 최순실과 오늘 동시에 재판을 받았던 날이었었고 사실 자 이들이 이렇게 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서게 된 거죠. 이 태블릿 PC 하나 이 고영태가 자 태블릿 PC 이거 고영태가 JTBC에 뭐 팔았는지 그냥 제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태블릿 PC 하나로 줄줄이 이 많은 사람이 구속이 되고 탄핵이 되고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바뀌는 19대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걸음이 된 게 바로 이 태블릿 PC 하나입니다. 진짜 이걸 나비 효과로 해야 맞겠죠. 나비 효과.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최순실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예. 근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거 태블릿 하나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죠. 순실이가 다 말아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청와대 식구들 우병우 뭐 김기춘가라 그들은 다 순실이가 말아먹은 거죠. 태블릿 그 관리 못해서 안 그랬으면 지금도 우리는 모르고 까막눈으로 국정농단을 했는지 모르고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전두환이 그런 말을 했죠. 태호가 다 망했어. 태호가 다 말아먹었어. 그랬나? 그런 말을 했듯이 이번에도 딱 그 짝이었죠. 자 계속해서 이제 뭐 지리한 재판 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단순간에 이게 탁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첫 재판이 있었던 거고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재판이 많을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공약이 자 민주당에서 공약 내는 게 200개가 넘었던 모양이네요. 자 김진표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200개 넘는 이 공약을 100개로 압축하겠다. 많은 걸 폐기하겠다는 뜻이죠. 자 200개 정도를 공약 중에 100개로 공약을 압축하겠다. 자, 어떤 공약이 앞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잘 보셔야 되겠네. 폐기되는 공약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거는 물론 뭐 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예 자체적으로 그냥 공약은 공약이지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통신료 인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 되겠죠. 인하는 다른 방법이겠죠.
통신료를 6천원만 인하를 내도, 예, 자, 통신 3사들이 3조 정도, 자, 수익 냈던 걸 사라지고, 1,000원, 10,000원 정도의 통신료 인하를 하게 되면 이들은 3조 정도 적자가 돌았습니다. 통신료. 근데 이게 국가기업이 아니잖아요. 국가기업들이 아닌데, 개인 사기업의 통신료를 임의대로 내렸다가, 이 통신 3사들이 3조의 적자를 입었으면, 자,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이 보수 정당에서 자, 진행한 거라 못 믿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면 재조사를 얘기를 했고, 다시 MB가 아주, 자,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뭐, 하나 들춰도, 숨길 거 하나 없다, 떳떳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자, 이쪽에선 계속 여의도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네, 이 4대강 사업 자체가 20조 사업이라, 20조 사업인데 실제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보험 몇 개 막은 거, 이거 갖고 20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수지료는 다 오염시키고 저거, 예, 장점보다는 단점. 20조를 쏟아부었는 정도의 사업이냐 이거죠. 그 정도면 5조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냐. 많은 돈들이 어디로 사라졌냐 해서, 자, MB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MB 하나만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권력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다 좀 모르는 자칫 불통이 튈까봐, 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연일도 그래도, 자, 오늘 아마, 자, 밀렸을 건데, 근데 이쪽 종목들이 연일 상승을, 자, 했었고, 자, 오늘 한번 보죠. 오늘은 다 급락을 했네요. 4대강 복원 테마. 자, 어제 하루에 끝난다고 했는데, 오늘까지는 위험하다 했는데, 오늘 결국은 다들 무너졌네요. 이하공영, 특수건설. 어제 상한가 같은 자연강이 5% 떨어졌고, 해인이 10%까지 떨어졌네요. 오늘 거의 한 5% 이상, 10% 정도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먹은 거가 오늘 아침에 먹은 것만 해도 거의 20% 이상 먹은 분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4대강 살리기도. 자,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 얘기도 또 나왔었죠? 자, 러시아. 이 북방 외교가, 네, 좀 필요하고, 이 참여정부 때 북방 외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뭐, MB 때도 뭐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게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정부에서 막혀버렸지만, 자, 이 북방 외교, 워낙 저기 러시아에 있는 천연가스, 이 천연가스를 우리 한국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1000킬로 정도의 가스관을, 자, 배설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한 종목이, 가스관 관련해서도 종목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가스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뭐예요? 동양철강. 그리고 실적도 괜찮은 뭐 하이스틸. 그리고 대동스틸. 그리고 대창스틸. 요 네 종목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가스관 관련해서. 근데 이거는 쉽게 끝날 건 같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아마 이거는, 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이 뭐 가스관은 다 깔아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실제 이들이 수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러 가스관 사업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동안에 끊겼다가 다시 진행을 하는 거고, 이 푸틴이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가스관 설치 비용은 우리가 러시아가 되겠다는 말이 나왔고요. 이런 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북한의 협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 또 일본이나 많은 나라의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나라들한테 고르게 먹거리를 줘야 되겠죠. 우리가 독식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중국 업체들도 뭐 개입하게 되고, 마치 가스관 사업하게 되면 얘들이 다 먹는 것 같이 하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말성으로 테마 관점에서, 재료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4대강 관련한 사업도 마찬가지 재료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가스관도 재료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나 재료 기념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4대강이래. 4차 산업. 예. 4차 산업 관련.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수혜가 있는 종목이고, 예, 4차 산업.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다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도시재생 뉴딜 같은 사업, 뉴딜 사업도 10조를 쏟아부어요. 10조를.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네, 이번 4대강 관련한 종목들이랑 이런 가스관 관련한 종목들을, 러시아 이 가스관 사업, 요런 거와 좀 달리 얘들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도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빅데이터나
또 이 사물 인터넷, IoT 같은, 또 인공지능 로봇 같은, 요런 것은, 네, 우리가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좋은 기업이 많이 있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앞서 보셨던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라든가, 또 이런 전기차 같은, 요런 것들도, 네, 자, 4차 산업의 영역에도 들어가지만, 전기차가 미세먼지 이쪽으로도, 네, 자, 볼 수가 있겠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언급이 들었다시피 최근에 이런 코인텍이나 인선 ENT나 이런 산업 폐기물 관련한 자 종목도 사실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었고, 코인텍 같은 경우는 예, 잠시 아까 설명 한번 좀 드려보려 그랬는데, 예, 코인텍은 누구예요? 자, 코인텍을 이번에 잡아간 데가 맥커리입니다. 맥커리. 그래서 자, 맥커리가 지금 한두 개 잡는 게 아닙니다. 맥커리 쪽에선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폐기물을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코인텍을 자, 코인텍이 잡았는 맥커리가 잡았는데, 맥커리는 혹시 여러분 아시나? 맥커리 인프라라고. 자, 맥커리가 지금 이 영종대교, 인천대교 거기에 몇천억의 돈을 쏟아놓고, 자, 그거 지금 돈 거다 드리고 있는 맥커리 인프라가 있죠. 그 맥커리 그룹입니다. 맥커리가 이 우리나라 산업 폐기물 업체, 자, 2013년도는 대길 산업을 잡아버렸고, 2014년도에는 또 진주 산업도 잡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미클린과 바로 이 코인텍을 잡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 맥커리가 코인텍 지분을 더 늘린다란 말이 나오죠. 늘리고. 그리고 맥커리가 또 다시 5천억 펀드를 만들었어요. 5천억 펀드를 공동으로 그 하나 인프라 펀드랑 바위 하나 인프라 펀드랑 공동으로 5천억 펀드를 만들어서 추가로 산업 폐기물 업체를 잡겠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보면 인선 ENT 가능성이